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1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 1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네,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단원이 바뀌어가지고요. 2단원입니다. 2단원은요, 방정식과 부등식이고요. 전체 6시간 동안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본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같이 한번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단원에 대한 문제 풀이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크게 4가지 정도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들을 배우고 오셨죠. 복소수가 무엇인지 그 새롭게 배우게 된 허수단위 i까지 배우고 오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소수끼리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즉 2개인지 1개인지 아니면 0개인지 그 실근이겠죠.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식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난 것까지 잘 배우고 아마 오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배웠던 내용은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그 개수들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개수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총 4가지 정도를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점들과 같이 문제 풀어볼 거고요. 전체 13문제 같이 한번 열심히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1번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는 53쪽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x와 y의 값을 지금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엔요, 지금, 어쨌든 요 등식을 최대한 종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우변을 보시면 4-5i에, 자, 우리가 지금 복소수에 이런 식으로 바가 붙어있다는 어떤 뜻인 거죠? 그 복소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가 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켤레 복소수는 뭐였냐면,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그 복소수에 그쵸.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였죠. 아, 결국에는 얘는 무엇을 뜻한다? 4 더하기 5i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복소수끼리 좌변과 우변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4x 더하기 y하고 지금 4가 같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2x 더하기 2y하고 5가 같아야 된다는 미지수 두 개가 있는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어보게 되면요. 결국 4x 더하기 y는 4가 되는 것이고 2x 더하기 2y가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두 번째 식 밑에 있는 식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곱해주시면 결국에는 x 더하기 y가 2분의 5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빼주시게 되면요. 결국엔 3x가 얼마 나올 거냐면 4 빼기 2분의 5는 2분의 8 빼기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x가 2분의 1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원래식 대입해 주시게 되면 결국 y는 2분의 4 해가지고요. 2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 정답은 x는 2분의 1, y는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사칙연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요. 자, 2-i에서 -4를 빼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에서 사칙연산 했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결국 요거의 경우에는 2-i 더하기 4i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에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해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경우에는 2하고 실수 부분 2가 되는 것이고요. 허수 부분 같은 경우에 4 빼기에는 3 되기 때문에 정답은 2 더하기 3i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복소수기 곱셈은 우리가 항상 늘 해오듯이 곱셈을 해주시는 거였죠. 자,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요. 요거의 경우에는 4 더하기 4 곱하기 3은 12니까 12i 될 것이고요. 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i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소수의 그 정의에 의해서 i 제곱을 얼마?
그쵸? 마이너스 1로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보시면 결국에는 4 더하기, 자, 여기 허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2 빼기 2는 10인 거니까 더하기 10i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더하기 6이 돼가지고 정리해주시면 10 더하기 10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i분의 1 플러스 5i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분모에 이제 허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자? 보통 분모를 그쵸 실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모에 똑같이 그 분모에 대한 복소수에 그쵸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분모와 분모에 똑같이 이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꾸 곱해 주시게 되면요. 정리해 주시면 결국에는 1-i 제곱 분의 그다음에 1 더하기 i 더하기 5i 더하기 5i 제곱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i 제곱은 둘 다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따라서 분모는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분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5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6i 되는 것이고요. 약분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i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4번을요,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자, 우리가 요거의 경우는 늘 항상 해오듯이 이렇게 근호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허수단을 포함한 식으로 바꿔주신 것이 좋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분모에 있는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의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요거의 경우에는 루트 8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i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 32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모에 허수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i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8분의 루트 32i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방식 그대로 루트 8분의 32가 되어서 루트 4는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i라고 해주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었고요.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이 종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실근인지 허근인지 근이고 그 근의 개수를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도구를 이용하자? 판별식 이용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여기 x-6x 더하기 3은 0인데요. 자, 일단 그럼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 x의 개수가 지금 짝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쵸 4분의 d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 개수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어가지고요. 6은 0보다 크겠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얘는 판별식이 보다 크기 때문에 정답 뭐가 된다? 서도다는 두 실근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됐죠? 정답은 서단 두 실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x의 개수가 얘는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고 있는 판별식 공식 이용하셔야겠죠. 자, 결국에는 판별식은 자, 가운데 1차항 개수는 5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5여가지고요. 요거는 25 빼기 40이어서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게 될 겁니다. 따라서 판별식 0보다 작기 때문에 정답 뭐가 된다? 서로다는 두 실근이 아니죠. 얘는 서로다는 두 허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3번 같이 봅시다. 자, 3번의 경우 마찬가지로 보니까 x개수가 짝수니까 우리는 4분의 d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분의 d 이용해 주시게 되면요. 자,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4 돼가지고요. 36 빼기 36은 0 되겠습니다. 정답은 결과가 된다. 식은 몇 개? 그쵸. 1개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중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잠깐 복습을 해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 2차 방정식 ax 제곱
보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 가정해주게 되면 두 근의 합 알파 베타는 뭐다?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있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근의 합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계수 분의 1차항계수였죠. 그래서 얼마다? 3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자, 2차항계수 분의 상수항인 거니까 5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두 근의 합 같이 구해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2차항계수 분의 1차항계수니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7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시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10이어가지고요.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기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이제 복소수 거듭제곱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교과서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셨다면 금방 쉽게 풀 수 있으실 거고요. 거듭제곱 문제가 오늘 뒤쪽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만 12번쯤에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그 두 문제 비교했을 때 이 문제는 훨씬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우리가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배우면서 이 허수단위 i의 좀 특별한 성질을 좀 배우고 오셨을 겁니다. 잠깐 빠르게 좀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i의 1제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얼마죠? 그 i예요. i 한 번 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i라는 허수단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허수단위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허수단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거를 한번 거듭제곱 여러 번 곱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일단은 i를 한 번 더 곱해 볼게요. 뭐가 될 거냐면 i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 경우는 얼마 나온다? 그쵸? 마이너스 1인 것을 우리가 이미 허수 단위의 정의를 통해서 배우고 오셨죠.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제 i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i의 몇 제곱? 그쵸? 세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i를 곱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i의 4제곱이어서 요 경우에 사실 보시면 i의 제곱의 제곱에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에는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4제곱 자체가 지금 1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i를 곱해주는 순간 얼마 나오나 다시 그냥 똑같이 i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4의 배수를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i 5제곱 i 9제곱 즉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4씩 더해갈 때마다 요것들이 같은 값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i 제곱, i 6제곱 쭉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i 세제곱, i 7제곱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그럼 이거 이용해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 첫 번째 건 바로 i 될 것이고요.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i 세제곱은 그쵸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요. i 4제곱은 1 될 것이고요. i 5제곱은 i가 될 것이고 i 6제곱은 i 제곱과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식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i 빼기 2 마이너스 3i 그리고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5i 마이너스 6 돼가지고요. 정리해 주시게 되면 일단은 실수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6인 거니까요. 결국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허수 단위의 경우에는 i 빼기 3i 더하기 5i 되는 거니까 결국엔 3i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 더하기 3i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4의 배수를 기준해가지고 해서 반복되는 점을 이용하셔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는요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복소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결국 지금 문제 보면 알겠지만 복소수를 결국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복소수를 세팅하셔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결국 복소수를 구하려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둘 다 있는 형태로 갖추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z를 모아두자. 그쵸? a 더하기 b하여 두는 것이고요. 이때 a하고 b는 뭐가 된다? 반드시 실수난 조건을 가지고 가셔야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변식 정리할게요. 저 우변식 정리할 게 없으니까요. 자, 일단 좌변 정리할 건데요. 좌변에서 지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에 i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분모와 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하시는 거죠. 자, 결국 일단 써볼게요. i분의 z인데 여기다가 이제 i를 한 번씩 더 곱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플러스 3i의 z바 되는 것이고요. 자, 결국 마이너스 1의 zi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3i의 z바가 되겠죠. 자, 결국 마이너스 zi 더하기 3i의 z바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자, 아까 z가 a 플러스 bi였으니까요. 마이너스 i의 a 플러스 bi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3i 해가지고 z바가 지금 a 빼기 bi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i 제곱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3ai의 마이너스 3bi의 i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i에 자 i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플러스 3ai에 플러스 3b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수 부분은 b 더하기 3b 되는 거니까 4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a 빼기 a는 2a가 되겠죠. 결국 2a i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i와 같은 거니까요. 결국에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바로 a값 나오겠네요. a는 1 될 것이고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돼가지고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결국 z는 그쵸 1 빼기 i라고 붙여가지고 이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Z 설정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서술형에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는요. 좀 깐깐하게 시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조건까지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A, B가 실수한 조건까지 꼭 챙기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6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7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복소수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방식을 각각을 다 대입을 해서 뭐 계산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우셨습니다. 1단원에서. 그쵸? 그때도 예를 들어 뭔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일일이 대입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자?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같이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어떻게 쓸 수 있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제곱의 합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쵸? 그 공식 응해 줄게요. 결국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알파 베타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할 건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좀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보시면 알파 베타가 뭐 전혀 다른 복소수가 아니라요. 분모는 같으면서 분자만 지금 허수 단위가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과 곱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그쵸? 그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합부터 구해볼게요. 자,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의 경우에는요. 지금 분모가 지금 2i로 같습니다. 자, 그럼 분자끼리 더할게요. 결국에는 1 더하기 i 더하기 1 마이너스 i여가지고요. 결국에는 2i분의
2가 되어서 i분의 1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모에 똑같이 i를 곱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같이 하면 이제 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의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셔야겠죠? 결국에는 2i의 제곱분의 그리고 1 더하기 i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리해보시면 여기 4 곱하기 갖다 쓸게요. i 제곱분의 그리고 1 마이너스 i 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i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가 되어서 결국 곱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했고요.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결국에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어가지고요.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좀 복잡한 식 계산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입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실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경우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좀 이용하셔가지고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번 풀어봤고요. 다음 8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방정식에 이 방정식이요. 서단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서단은 두 허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뭘 떠올리자? 그쵸. 판별식 떠올리셔야겠죠?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요. 지금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첫 번째 깔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그쵸. 2차항 계수 결국에는 K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단 전제도 깔고 가셔야겠죠. 그쵸.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판별식 이용하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1차항 계수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4분의 D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1차항 계수 절반 마이너스 K-2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K-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보시면 요거의 경우에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0보다 작겠습니다. 결국 요 1차 부등식이 풀어주시게 되면요. K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행히도 지금 K2보다 크다는 조건에서는요. 0이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것도 즉 K가 0이 아니한 것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된 것이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은근 조금 빠르게 풀려 하시는 분들 봐도 답을 2라고 적으시면 계세요. 됩니까? 안 되니까? 안 되죠. 왜? 지금 2를 포함하지가 않잖아요. 결국 K는 2보다 큰 수니까 큰 쇠수 중에서 정수리가 된 거 정답 뭐가 된다? 그쵸. 정답은 3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마지막 답 구하실 때 제발 실수도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같이 가볼게요. 자,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가 2분의 9일 때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정식에서 상수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어떻게 구할 것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실근의 차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좀 실근을 좀 세팅을 좀 하고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두 실근을 제가 한번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차가 지금 2분의 9이기 때문에 우리 이 조건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알파에서 베타에 뺀 건데 정확히 지금 두 개의 대소관계를 모으니까 저는 절대값을 취할게요. 그럼 그 값이 얼마야? 2분의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값에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뭐가 되냐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되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2분의 9의 제곱이 4분의 81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쵸, 우리가 또 봤던 곱셈 공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요거의 경우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 공식은요,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알파 베타 베타 뭐죠? 얘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것이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입니다.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7 되는 것이고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a가 되겠죠. 그쵸? 대입할게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7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a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4분의 49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식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4분의 81이요. 4분의 49 빼기 2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결국 2a는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49 빼기 4분의 80이 될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2여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얼핏 봐서는 우리가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문제 보이지가 않지만 결국 조금 넣어봤더니 곱셈 공식 변형해 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문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문제였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의 한 근이요. 지금 1 더하기 2i일 때요. 실수 AB에 대해서 A 빼기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지금 A, B가 모두 뭐가 돼 있죠? 실수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방정식의 개수가 방정식의 좌변의 개수가 모두 뭐다? 모두 우리가 실수한 사실을 봐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한 근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결국에는 한 근이 지금 1 더하기 2가 했던 뜻은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그쵸, 자동적으로 켤레복소수인 1-2i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앞에서 다 내용을 배우고 오셨던 것이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결국에는 방정식이 지금 두 근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결국에는 우리 뭘 이용할 수 있다? 또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이제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을 가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지금 1 플러스 여기서는 2i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i가 되기 때문이요. 결국엔 2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방정식 상에서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b여서 결국 ab가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i 제곱이어서 결국에 5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지금 1분의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보니까 곱과 합이 지금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이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사실 우리 방금 봤습니다. 19번 문제에서요. a-b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였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것이죠. 결국에는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여가지고요. 정답은 얼마다? 17이라고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왜 방정식에서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근 자동으로 구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을 좀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 근의 공식이 뭐였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볼게요. 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a, b, c가 모두 실수나면 지금 보시면 근호 안의 수하고 이 바깥의 수가 다 일정하면서 뭐만 바뀌는 거죠? 앞 가운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뀌는 구조예요. 그냥 개수가 모두 실수나면요. 결국에는 수는 똑같대 사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개수가 모두 실수나면 결국 근의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한 근이 주어진 나머지 한 근은 허수부인 부호가 바뀐 거라는 것을 봐도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만 하셔가지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정식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이고요.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일 때요. 실수 a, b 값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결국엔 딱 봐도 지금 근과 개수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방정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일단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쵸 마이너스 1분의 여기 2여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그쵸 1분의 a여가지고 바로 a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힌트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미 두 가지 값을 구하고 왔기 때문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요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는 것이고요. 요 방정식 상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1분의 b여서 결국 마이너스 b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a, b에는 관계식 지금 하나 얻은 상태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이죠. 자, 결국 여기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1분의 마이너스 8, 결국에는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그럼 다 했네요. 결국에는 우리 맨 마지막 식에 의해서 a가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구한 a 값을 여기 있는 식을 구해주시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b가 지금 마이너스 2 더하기 4여서 2가 되는 것이고 결국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정답은 a는 4, b는 마이너스 2도 구할 수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도전 단계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이 가볼게요. 자, 문제 확인해 보시면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번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형태가 이제 나온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같이 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31제곱까지 거듭제곱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하나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일 것이냐? 아니에요. 그쵸? 자, 보통 이런 문제의 경우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요. 일단은 제곱에서 한 4제곱까지를 좀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을 파악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요, z의 제곱 같이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의 제곱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 정리해 보시면 분자의 경우에는 1 마이너스 2i 빼기 1 돼가지고 결국에 마이너스 i가 z의 제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z의 4제곱 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z제곱 구했으니까요. 그럼 z의 4제곱은 z의 제곱의 제곱이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어서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구해보자면 z의 8제곱 얼마 되는 건가요? 그쵸, 얘는 z의 4제곱의 제곱이어서 1인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보시면 지금 결국엔 8제곱에까지 해서 얼마나 1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z의 9제곱이 뭐가 되는 거 다시 한번 순환해가 뭐 돌아오는 거 다시 한번 z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수가 얼마 8을 기준으로 계속 그쵸 값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보시면 일단은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z제곱, z3제곱, z4제곱 해가지고 한번 일단은 8제곱까지 합을 한번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4제곱까지는 지금 바뀌는 게 없어요. 일단 써볼게요.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3제곱 더하기 z4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뒤에 거 같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z의 5제곱은요. 아까 z의 4제곱이 뭐였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z의 5제곱은 뭐냐면 요 값은 z의 4제곱 곱하기 z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z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z의 4제곱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얼마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 저 0 되는 거네. 결국에는 요 지수가 8인 것까지 한 묶음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또 같은 값이 뭐야? 정리해 보시면 z의 9제곱부터 어디까지? 16제곱까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8제곱이 지금 1인 거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z의 17제곱부터 어디까지? 그쵸. 24제곱까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z25제곱부터 어디까지? z의 31제곱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아, 여기 제곱은요 32제곱까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다 얼마? 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값이 아니라 32제곱까지는 딱 좋아요. 얼마이거든요. 답이 0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알고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z부터 z의 8제곱까지 그 z의 9제곱부터 z의 16제곱까지 z의 17제곱부터 z의 25제곱까지 그리고 여기 24제곱까지겠죠. 죄송해요. 그리고 z의 25제곱부터 z의 32제곱까지 합이 0인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어딘 거죠? 다시 써볼게요. 여기 우리는 0인 거라고요. 우리는 근데 어디까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요거 x가 줄게요. 우리가 구할 거를. 그러면 무엇을 쓸 수 있는 거예요? x 더하기 z의 32제곱이 0인 거죠. 아,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z의 32제곱인 것이죠. 정답 얼마 되는 거예요? 얘는 z의 8제곱, 4제곱인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요. 복잡하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근 하나하나 대입하는 걸 많이 좀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곱, 세제곱, 4제곱까지 정도 한번 구해보신 다음에 규칙성을 파악해보고 반복되는 형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3번 같이 볼게요. 자, 방정식의 두 근을요, 알파베트라고 할 때 두 수를 근으로 하고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두 수가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알파벳을 쭉 구해볼 것인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에는 근해공식 원하셔서 알파벳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알파하고 베타 둘 다 무슨 거 나오는 거예요? 무리수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 실제로 뭐 판별식을 확인해 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여서 이런 거 작아요. 그 알파베타가 무슨 수? 허수가 되는 거거든요. 허근이 나와요. 그 허근을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 계산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 계산할 것인가? 그렇게 너무 복잡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용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방정식의 두 근행식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지금 알려준 거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 거냐면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죠. 맞나요? 대입해 볼게요. 결국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가 0이 되는 것이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죄송해요. 3베타 더하기 4가 0이 되는 거예요. 왜? 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이거 왜 했냐?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요. 식을 좀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이게 필요해. 잘 보시면 이 식을 좀 변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하고 더하기 2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식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얘가 0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 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 요게 지금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받았던 이 복잡한 2차가 몇 차로 바뀌는 거예요? 1차로 바뀌는 거예요. 1차는 좀 할만하거든요. 됐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결국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가 뭐야? 그쵸? 얘는 결국 알파 빼기 2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2는 뭐야? 베타 빼기 2도 바뀌는 거라고요. 되었어요? 조금 간단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되었죠?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이제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수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요 두 번째 근은요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근과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을 계산해 볼게요.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이고요. 얘는 결국에는 통분하셔야겠죠.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곱해주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4 될 것이고 분자의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해주신 다음에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요. 마이너스 2는 묶을게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분자는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려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요. 우리 요 조건에서 봐도 두 근의 합과 곱 요걸 구할 수 있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3 되는 것이고 곱은 얼마? 그쵸. 4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곱이 지금 얼마였냐면 4였고요. 다음에 지금 합이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더하기 4분의 그리고 3 빼기 4가 되어서 결국 합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이제 두 근의 곱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이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그냥 분모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시면 되겠죠. 결국 계산해 보시면 얘는 분자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분의 1 되는 것이고요. 실제 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2분의 1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되었죠. 결국에는 새로운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요거를 여기에서 개수가 2차 방정식이 나와있잖아요. 여기가. 자, 제가 이 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가정할게요. a, b는 실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두근의 곱 2분의 1 뭐가 된다? 2분의 d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a는 b는 둘 다 1 되겠죠. 따라서 우리하고의 방정식이 뭐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왔다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도전 문제가 굉장히 조금 많았습니다. 특히 1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2차식을 1차식 낮추는 과정 조금 어려워하셨다면 문제 접근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마무리 지었고, 저희 다음 시간은요, 2-2단원입니다. 다음 단원은요, 우리 2차 방정식을 이어서 볼 건데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방정식뿐만 아니라 함수하고 연결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아주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열심히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